5300이 떨어져서 바라보기 2020년 7월. 어느덧 한국을 떠나 생활한 지도 1년이 넘었다. 젊은 친구들에게는 과거 인터넷이 없던 시절의 삶을 상상할 수도 없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외에서의 넘쳐나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사실 객관적이라는 말을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믿지도 않는다.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고 각자가 속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있다는 말인지. 신도 객관적일 수 없는 게 현실 아닌가 말이다. 여담으로 옛날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 섬을 놓고 전쟁을 벌인 일이 있었다. 당시 어렸을 때 생각으로 세계의 전쟁은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우는 종교전쟁인데 자들은 둘 다 기독교인데 그럼 서로 자기네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지? 결론은 뻔했다. 하나님도 돈 많은 나라 편을 든다. 나중에 선배 한 사람에게 이런 얘기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종교인들 들으면 맞아 죽을 소리만 하는구나. 키읔키읔키읔. 아무튼 이 지리한 조국 사태. 이게 대체 뭐라고 1년 이상을 그렇게 물고 뜯고 핥히고 생쇼를 할 일인가 말이다. 표창장 위조? 사모펀드? 천천히 하나하나 들여다보자. 좌우를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릇 사람의 행동에는 동인이 있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왜 그것을 하냐는 것이다. 딸내미 대학 가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 그 학생이 그거 없으면 대학 못 가나? 사모펀드, 조국펀드? 이 양반이 돈이 없어서 그 짓을 하겠나? 검찰이라는 살면서 한 거라고는 고시 패스한 거 밖에 없는 나름 머리 좋다는 공무원 아그들이 이자하고 배당금도 구분을 못해?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자. 친구 둘이서 산으로 토끼 사냥을 갔는데 느닷없이 곰을 만났다. 둘이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어라는 친구는 비가 어릴 때 달리기를 엄청 잘해서 소년체전에도 나갈 정도였다고 기억하는데 비는 전력으로 뛰지 않고 자신의 한두 걸음 앞에서 뛰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묻기를 너는 달리기 엄청 잘하는데 왜 빨리 안 뛰냐? 했더니 비의 대답이 내 경쟁자는 곰이 아니야. 나는 곰보다 빨리 뛸 필요가 없어. 너보다 1m만 빨리 뛰면 돼. 내가 진보진영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다. 감히 누가 누굴? 검세판세. 국회의원 다 끄집어내서 조국 교수보다 더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강남 좌파? 강남 살면 좌파하면 안 돼? 니들은 그 따위로 살면서 진보 쪽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해? 그게 무슨 개 논리인데? 2009년 가슴으로 펑펑 울면서 노 대통령을 보냈을 때 나는 이런 말을 했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주접을 떨면 겨 묻은 개는 쪽팔려서 죽는다. 그리고 그 후로 그런 프레임을 버렸다. 그래 너희들 말처럼 더 잘 사는 것만이 유일한 복수라면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 대선과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까지 3번의 선거를 압승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이 바뀌었느니 이제 주류는 진보로 옮겨갔느냐 하며 김치국 마시는 모습을 보며 정말로 안타까움과 함께 철없음을 느낀다. 조직에서 재무 파트의 일을 해왔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영업부서는 매출을 수익이라 인식하지만 진정한 수익은 매출이 아닌 수금이다.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선거를 계속 이기고 민주정부가 20년, 30년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일 뿐이며 정작 시대가 바뀌고 주류가 바뀌었음을 인정하려면 요즘 한창 시끄러운 부동산을 예로 든다면 강남 아파트의 90%를 진보 쪽 사람들이 차지하고 난 이후에야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쪽팔리다 느꼈던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20여 년 전에 외국에서 잠깐 있을 때 미국 노인네랑 얘기하면서 오, 한국, 나 알아요. 박정희, 독재자 아닙니까? 아트뷰. 또 한 번은 방송에서 한때 한국말 겁나게 잘하던 핀란드 여자가 있었는데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 핀란드 정치 상황인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한국 기자가 던진 질문에 한나라당이요? 에이 핀란드에는 그런 정당은 없어요. 정말 울어야 하는지 웃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반민족 행위자를 청산하지 못한 채로 후손들이 이런 쪽팔림과 슬픔과 자괴감을 겪어야 하는지. 다시 조국 사건으로 돌아와 보자. 작년 한창 조국 교수가 법무장관 재직 시절에 지인 몇 명과의 술자리에서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은 조국 교수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봅니까? 다행이랄까. 내가 아는 지인들은 전부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하긴 이 사건이 처음부터 얼척없는 것이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한 기간이 만 2년이 넘는데 그때는 찍소리 않고 있다가 법무부 장관 내정하고 나니까 부랴부랴 없는 죄 만들어 내느라 설레발치는 모습을 보며 영화 대사 생각이 났다. 참 열심히들 산다. 열심히들 살아. 청문회 안 하겠다고 해서 대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성지성, 외모 언변 품격 뭐 하나 흠잡을 거라고는 찾을 수도 없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놀랬던 것은
와우, 이 아저씨 체력 대박이네. 키읔키읔. 민정수석할 때는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는데 이제 막상 직속상관이 되어 자신들을 제어할 걸 생각하니 급하게 발동이 걸렸던 건지 사실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상관으로 생각하기는 할까?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정. 아니 안 인정.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털어도 먼지가 나오질 않으니 별말 같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니 사모펀드니 시덥지도 않은 이슈 들고 나와서 정작 증거라고는 내놓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무능만 드러내면서 도대체 표창장 위조건이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해서 불법 대출받아서 사기치고 그것도 모자라 이익금 나눠먹기 싫어서 동업자 형사 고소해서 감옥까지 보내고 했던 사악한 인간들의 범죄 행각이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서울대 실험실 멋대로 사용하고 자격도 안 되는 고삐리 자식이 신분 속여가며 논문 위조해서 외국 대학 입시에 써먹는 그야말로 나라 꼴 개망신시키는 국상 아줌마의 범죄 행각과 견줄 때 어느 것이 중한 범죄인지는 정말이지 코올리게 유치원생에게 물어도 대답은 자명할 듯하다. 어차피 최성애라는 냄새 풀풀 풍기는 교육사업자라는 자가 어떻게 연주 좀 대볼까 하다가 안 되니까 앙심 품고 버린 일일 가능성이 다분하고 자금 흘러가는 곳은 익성인지 뭔지 뻔히 나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물줄기를 틀어보려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지리지리 지루하게 시간만 잡아먹고 있으니 그저 한신무쌍에 저런 걸 공무원이라고 세금으로 월급 줘야 하나 소리밖에 나올 말도 없고 예전에 한국을 비웠던 시간이 넉 달 반인데 그때도 나갈 때 해대던 온로비 사건과 신창원 탈옥 사건을 돌아올 때까지 계속하고 있더만 데자뷰, 기시감,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다.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자. 답은 간단하다. 검사라는 직업이 사건을 열어서 이름을 알리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인데 물론 2200여 검사 중에 5%도 안 되는 한 줌 정치검찰 나부랭이들의 이야기다. 말없이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검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 개혁되면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온 기득권이 무너지면 물론 옷 벗고 나가서의 정관예우나 대기업 재취업 등등 아무튼 그간 자신들의 인맥이라고 여겨왔던 거대한 카르텔이 와해되거나 적어도 흠집이 나게 생긴 것이고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그런 기득권이 무너져가는 것을 얌전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이기에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끝을 보여주겠다. 는 자세로 저러한 결사항전을 치르는 모양새로 보여진다.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있다. 자신들은 보호무역으로 경쟁력을 키워놓고 후발국에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선진국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잘 보여주는 그리 어렵지 않은 대중경제서인데 이것을 경제이론이 아닌 일반 사회로 넘겨와 생각해보면 모든 기득권들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 보인다. 검찰 기득권, 재벌 기득권, 언론 기득권,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교육 기득권, 종교 기득권, 군부 기득권 어느 곳이든 속속들의 기득권 집단이 있고 이들은 결코 변화와 개혁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보수 정권에게는 협조하고 찬양하고 용비어 첨가를 쏟아내고 사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거스르면 안 돼 하면서 자발적으로 입맛에 맞는 판결 내주거나 아니면 시간 질질 끄는 것이고 촛불이건 횃불이건 진보건 좌파건 뭐가 됐든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려는 세력에게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기가 되어 덤벼드는 것이다. 너무 단순하다고? 지나친 이분법 아니냐고? 맞는 말이다. 저들은 그렇게 양비론이니 어쩌니 비난하면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물타기하고 시간 끌게 하는 것이다. 프레임 전환하기 물타기 똑같이 나쁜 놈 만들기. 저들이 하는 작전이 이런 것 외에 뭐가 있는가? 언제 저들에게서 정책이라는 게 나와본 적이 있냐 말이다. 하는 짓이란 게 4대강 삽질 아니면 창조경제인지 나발인지 도대체 100년이 지나도 실체를 알 수 없는 흰소리나 해대는 거지. 말로는 이분법 안 돼 하면서 지들 행동은 그 이분법의 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옛날부터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안 된다고 그리도 노력했지만 너희들에겐 불행하겠지만 국민들의 수준이 국회의원보다 높으면 높았지 떨어지진 않는 세상이 되었다. 자, 이제 의회 권력도 찾아왔다. 이제 뭘 할 건데? 협치하잔다. 근데 하나 묻고 싶다. 협치라는 게 야당이 여당한테 하는 거야 아니면 여당이 야당한테 하는 거야? 협조라는 것이 힘 있는 놈이 없는 놈한테 하는 거야 아님 힘 없는 놈이 힘 있는 놈한테 해야 하는 거야? 쉽게 말해 미국 정책에 일본이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일본 하는 일에 미국이 맞장구 쳐주는 거야? 더 어렵나? 협치는 야당이 하는 거고 양보는 여당이 하는 게 맞는 말 아닌가? 의회 독재하라고 힘을 줬으면 그에 맞춰서 국회 일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놈들 억지로 끌어안고 가겠다는 건 뭘 어쩌자는 건데. 그래 놓고서 나중에 시간 다 지나서 야당이 협조를 안 해서 못했다는 둥 엉뚱한 소리 하려고? 망할 길을 찾아가자는 얘긴가? 분명하게 하자. 협치는 야당이 여당에게 하는 거다. 여당에게 협치해라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한두 번 얘기해서 말이 통하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버리고 가면 그만이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주둥이로 잔머리 굴리며 애초에 가려는 의지가 없는 놈들하고 어딜 가려고?
개혁의 시간이 왔다. 5월 말 국회 개원 이후 2달 넘는 기간 동안의 모습에서 잘했다고 박수칠 지지자는 많지 않다. 많은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하루와 1년이 어쩌면 나중에는 아예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